좋아요, 구독. 마수님, 오늘 챙겨봐야 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하는데 어떤 이슈들 좀 담아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뭐니 해도 가장 네.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발표됐던 PCE,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E라고 하는데 예측치 0.1에서 0.0 전월 대비고요. 전년 대비로 했었을 때는 시장이 부합하는 3.5%가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수치는 이전 달보다는 소폭 내려온 그러한 발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예측치와는 부합하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이 지표는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그러한 신호예요. 항상 지금 연준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물가지수거든요. 물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바로 이 바로미터입니다. CPI 소비자 물가지수도 중요하겠지만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 버금가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지금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근 3년 만에 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고점이 아마 2022년도 상반기였을 거예요. 2022년도 상반기보다도 계속해서 우하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그래프를 계속해서 2022년 고점에서 천정형을 만들고 우하향으로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미국이 그동안에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연준이 원했던 물가지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하향으로 계속 떨어진다. 이건 연준이 원했던 바고 모든 자본시장에서도 원했던 바예요. 이제 이렇게 어떠한 결과치가 나오기 때문에 12월 14일 날 있을 미 연준의 금리 발표는 이제 금리 동결로 완전히 굳어지고 있는 모습.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벌써 7번째 금리 동결을 했어요.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에 12월 14일 날 금리를 인하는 안 하겠지만 최소한의 금리 동결로 아마 이제 굳혀가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앞으로 30분 있다가 미국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미국장이 시작이 되면 이 PC,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이제 미 증시가 시작되면서 톡톡히 볼 거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미국 3대 지수는 우상향으로 상승 쪽에 큰 무게를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CME 그룹에서 패드워치를 계속해서 발표를 하죠. 그래서 현재 패드워치를 보시게 되면 이 막대 그래프 가운데 있는 게 금리 동결이다. 이제 전체적인 계산식에 의해 가지고 연방기금의 금리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 패드워치에서 이 금리 예상도가 나오는데 현재 보시게 되면 가운데가 금리 동결인데 어떻습니까? 맨 우측이 희미하게 보이는 선이 한 달 전 대비예요. 그 다음이 한 주 전, 그리고 세 번째가 전일, 그리고 현재 진하게 표시된 게 이제 오늘이에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우상향으로 금리 동결이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측의 작은 막대 그래프는 이제 금리 인상 쪽에 무게를 뒀었는데 보시게 되면 전달 대비로는 계속해서 우하향으로 이제 금리 동결은 없을 것이다. 좌측에 금리 인하 쪽은 거의 막대 그래프가 없죠. 그래서 12월 14일 날 있을 금리는 이제 거의 동결로 굳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는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2023년을 정리함과 동시에 우리가 또 2024년도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2024년도 보시게 되면 녹색으로 표시된 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그러한 표시예요. 파란색으로 지금 보이는데 내년 2024년 보시게 되면 49% 대 금리 동결 21%. 그러니까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가 어떠한 크로스가 되는 지점이 2024년 5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1분기에는 금리 인상, 현재 데이터로 봤었을 때 내년 1분기까지는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년 2분기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돼 가지고 총 한 3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는
대체적으로 IMF라든가 그다음에 OECD 그다음에 블룸버그 이런 데에서 어떠한 컨센서스를 가지고 만든 뭐 그런 부분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CME 그룹에서 보여주는 이 패드워치와 블룸버그나 OECD, IMF에서 발표되는 보고서의 내용과 좀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경착륙을 할 것이다. 연착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다들 내다보고 있고 금리는 급격하게 인하는 하지 않을 것이고 2번에서 3번 정도 뭐 2분기부터 슬슬 시작할 거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내년 1분기하고 2분기는 조금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2분기 때는 아마 좀 경기가 침체가 될 거다. 이 시점에 금리 인하 타이밍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물가도 잡혀질 거고 고용도 어느 정도 잡혀질 거다. 이런 예측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데이터하고 부합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내년도도 뭐 크게 나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요. 전에는 산업혁명 전과 후 이렇게 어떠한 산업의 이 구조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팬데믹의 전과 후의 어떤 산업 구조가 확연하게 바뀌었죠. 요즘에 이제 비대면도 뭐 거의 일상화가 돼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글로벌 시장 굉장히 매우 탄탄해졌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 뭐 이건 이미 이제 터널은 지났고 금리 동결 1분기, 2분기 정도 금리 동결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서 금리 인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하면서 전체 글로벌 자본시장에도 거기에 따른 영향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자꾸 왜 우리가 미국 경제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미국 경제에 의해 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경제들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시장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경제를 무시를 못하죠. 어떻게 보면 괘씸한 부분도 있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 거의 1%도 겨우 간당간당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어제 GDP 3분기 나왔지만 4% 이상의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만 나홀로 잘 사는데 나머지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미국 경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해외 선물이라든가 해외 투자에 우리가 또 초석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무튼 내년도 뭐 그렇게 어두운 현실만은 아니고 올해보다는 좀 나은 그러한 경제 성장률을 이루지 않겠느냐. 그리고 좀 올해보다는 좀 느슨한 어떠한 형태를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좋아요, 구독!